안녕하십니까. 총무이사 설명호입니다. 오늘 설명회에 대해서 오시려고 여러 곳에서 이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금일 설명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는 지난 22일, 23일, 24일 해서 오늘이 3일차로 해서 주최하는 마지막 설명회 자리입니다. 가급적 궁금하시고 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발언권을 드릴 때 간략히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설명회는 비디오 촬영과 소피자의 습기록으로 모든 내용이 저장되어 저와 함께 공개될 것입니다. 아울러 설명회 진행자로서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합장님 먼저 간단한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22일부터 오늘이 3일차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3일 정도 지금 3일차에 있는데 사실상 그 조합원 의견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그 시공사한테 무슨 요구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선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그 방안을 찾고자 하는 거지 무슨 흠집내고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마감재 고급화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맞고 틀리고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을 우리 조합장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선택하는 대로 우리는 제안만 할 뿐이지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모두 이게 설문조사 한다고 해서 이 결정된 게 아니고 의견을 묻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이게 설문조사가 끝나면은 이사회 거치고 이사회 거치고 대의원회 거치고 총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얘기가 많이 나온 게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 밴드에서 나오는 궁금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도 아무래도 시공사에서 답변할 일이 많습니다. 조합에서 답변할 일은 제가 직접 답변 드릴 거고요. 그 시공사한테 시공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여러분들께서 물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결정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대를 하면은 전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꾸 누가 결정된 거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진짜 잘못된 거고요. 우리는 하나의 제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했었던 것보다 분양 시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양가에 걸맞는 우리가 마감재를 상향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공상 우리가 이제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에어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설치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실외기가 2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판매할 때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것이 그래도 그것도 저는 하나의 제안만 드리는 것이 이거 결정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결정한 대로 그냥 따를 것이니까 여러분들의 이 의견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공사에게 궁금한 사항은 물어보시고 시공사에 충분한 답변을 듣고 그 답변에 하나하나 이렇게 문의사항이 있으면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로 저는 간단히 인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공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 이거 듣기 전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잠깐만 앉아주세요. 자, 조합장님 인사 말씀 있었고요.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순조로운 설명회를 위해서 간략히 진행 순서를 설명드리겠는데요. 오늘 1차적으로 이제 조합장님 인사 말씀이 끝나셨고 다음으로는 DLENC의 원성희 차장님께서 PPT 자료에 관련된 설명을 할 거고요. 이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궁금사항이나 지시사항이 있을 때 그때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질문하시면. 그 다음엔 설명회 마감재 상향제에 관련된 내용을 빼고 그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그 다음 챕터로 해가지고 질문을 받고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금요일 DLENC의 원성희 차장님 나오셔가지고요. 아니 PPT 전에 자료에 한마디만 딱 하고 싶어요. 좀 이따가 그거 말고 제가 한마디만 하겠어요. 자, 저기 지금 보시면은 이거를 하면은
자,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좀 앉아주세요. 아니, 앉아주세요. 알았습니다. 시작부터 이러시면 안 되고요. 아니 그냥 한마디만 일단 설명하고 아니 그냥 한마디만 딱 할게요. 좀 듣고 하시다. 한마디만 딱 하고 할게요. 예, 짧게 제가 순서를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 계획은 원래 이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원래 이사회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이거를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조합장이 이사회를 거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특화 사업을 하자 하는 게 순서입니다. 근데 지금은 기획은 대림이나 시공사에 해오고 우리는 그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이거를 의뢰를 해야지 이사회나 대의원에서 이거를 통과시켜서 의뢰를 해갖고 이거를 갖다가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라 하려면 하고 말려면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좁아지고 우리는 모든 물품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안 된다, 뭐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초분양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적이 된 게 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늦춰도 되는 거는 늦추고 진짜 할 수 있는 부분만 네.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박기섭 조합원님 얘기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타 사항 시간 분명히 줘서 질문하실 거 질문하시고 의견하실 거 충분히 하게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으니까 잠깐 이 진행 순서에 따라서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세희 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양 턱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회사인 DLNC 공무 원산희 차장입니다. 금주 22일부터 해서 오늘 3일차고요. 1회차랑 2회차 3일간 연속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존에 들었었던 조합원들께서는 뭐 한 번 더 마인드셋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으로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 삶의 질이 계속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외부 환경적인 영향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 패턴이라든지 생활 습관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점점 변해짐에 따라서 일괄되어 있는 저희가 당초에 협의했던 그런 마감재보다 좀 더 고급화되고 상향된 마감재가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사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동의 드림하우스라는 갤러리 하우스를 직접 오픈을 해서 현재 지금 향후에 마감재가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공유하고 많은 고객들한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모델하우스에 축조했던 마감재를 기준으로 해서 안양 덕현지구에도 제안을 해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제안만 할 뿐이지 이건 오로지 조합원의 선택입니다. 조합원의 선택이고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건 조합원의 개인이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버나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드림하우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올 겁니다. 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네,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안양 덕현지구 관련돼서 유사 사업지에 대해서 신문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그게 보면 후분양에 따른 사업지 이슈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신문 조사를 했고요. 보시면 저희 사업지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후분양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조합과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지금 후분양 사업지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개포주공의 개포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슈와 그리고 현재 지금 과천 프루지오 서밋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인 후분양 사례도 이루었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유사 사례에 대한 스몰 스크랩을 해서 현재 지금 후분양에 따른 저희가 이렇게 마감제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일반 분양에 대한 목표 일정은 22년도 12월 달입니다. 22년도 12월 달이고 분양관리법에 의해서 분양관리 기준에 의해서 2022년 12월 달 골조공사 완료 시에 분양을 할 수 있는 후분양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바와 같이 2022년 12월 달은 후분양을 목표고요. 후분양 이후로 해서 각각 2023년 11월 준공해서 2023년 12월 달에 입주 목표로 해서 현재 지금 공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일반 분양에 대해서 마감제를 고급화로 제한하면서 더불어서 지금 조합 또한 마감제를 고급화로 제한해 드릴 건데요. 저희가 지금 2022년 6월달 정도부터는 마감공사가 본격적으로 세대에 착수가 됩니다. 수장공사부터 해서 각각 내장 공사가 진행됐고요. 그리고 2023년 1월달 정도에 되면 일반 분양의 정당 계약을 할 겁니다. 정당 계약을 할 때 기준에 보면 32층 정도로 해서 마감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 저희가 D-45 준공을 앞둔 45일 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23년 10월달 10월 중순에 입주자 사전 점검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때 D-45 점검 이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돼야 된다는 점, 그 기준으로 해서 일정 관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기별로 해서 공정을 좀 분개해봤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해서 104동 기준으로 해서 2023년, 2022년도 3월달 기준, 그리고 6월달 기준, 22년 9월달 기준 해서 각각 있는 마일스톤 기준으로 해서 일정표를 좀 분개를 해봤고요. 마감제 확정이 되면 우리는 적법하게 시행당 검토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2020년 10월 17일 법 개정된 공사비 검증 기준으로 해서 한국부동산원에 현재 지금 제한되어 있는 공사비 검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한 4개월에 걸쳐서 공사비 검증을 끝내고 향후에 있는 공사 관리처분 계획이라든가 일반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좀 더 세밀하게 공정을 좀 분개를 좀 해봤습니다. 현재 앞으로 이제 추진할 계획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사의 대응 거쳐서 특화 총회를 열어서 도면과 내역을 작성하고 한국부동산 공사비 검증 신청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겁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드릴 각각 항목별로 해서 금액은 계략적인 금액이고요. 공사비 검증을 거쳐서 적법하게 적정성 있는 공사로 해서 공사비를 확정을 짓고 그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대의원에 진행을 해서 관리처분 총회 인가를 받아서 후분양을 하는 일정표입니다. 앞서 2020년도 저희가 7월 25일날 2차 관리처분 계획을 총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인가가 한 4개월 정도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1단에 있는 일정들을 땡기고 인가 일정이 어떻게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골조 공사가 완료되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인가를 받는 이전에 인가를 받아서 시청과 협의해서 후분양하는 일정이고 모델하우스 오픈 또한 2022년 7월달에 착수를 해서 2022년 12월달에 모델하우스 오픈을 하는 일정입니다. 저희가 왜 일반 분양에 대해서 마감제 특화를 지금 제한을 하냐라고 일단 의문점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똑같이 2022년 7월달에 있는 관리처분 총회 일정을 그대로 갖고 왔을 때 동일한 스케줄에서 또 똑같은 프로세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일정이 상당히 좀 지연이 되는 그런 일정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반 분양에 대해서 별매 옵션을 계획을 진행하면 되지 않냐라고 또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2022년 12월 달에 모델하우스 오픈이 되면 1월 달에 정당 계약을 합니다. 정당 계약을 하면서 별매 옵션을 받습니다. 일반 분양자들한테. 그러면 1월 달에 별매 계약을 받으면 조합원님도 아시다시피 2021년 3월 달에 조합 분양 계약을 하셨습니다. 했을 당시에도 조합의 별매 상품을 컨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2021년 8월 달에 중도금 1차, 그러니까 별매에 대해서 중도금 1차를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법에 의해서 계약금이 납부됐다고 해서 그 별매 상법이 확정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상법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계약을 10% 하지만
중도금 때 조합원님들 2021년 8월 달에 상품을 바꿨을 겁니다. 혹시나 A라는 상품을 선택을 했을 때 난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해서 B라는 제품으로 해서 2021년 8월 달에 중도금 1차 내실 때 그때 한번 바뀌었던 상품이 변경됐던 그래서 중도금 1차 때 모든 별매에 대한 상품이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동일한 스케줄로 해서 좀 더 일정을 좀 당겨서 그러면 1월 달에 정당 계약을 해서 별매 계약을 하면 중도금 1차에 대한 납부 시점의 2023년 6월 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매에 대한 옵션 리스트를 다 받아서 자재 발주해서 현장에 시공 착수할 수 있는 시점이 2023년 8월 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에 의해서 우리가 2023년 11월 달에 준공 목표인데요. D-45일 전, 준공 45일 전에 입주자 사전 점검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달까지 모든 공사를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공을 할 수 있는 게 8, 9, 10, 3개월 만에 일반 분양에 대한 1200세대에 대한 옵션을 받아서 3개월 만에 다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마감제를 제한을 통해서 조합원님들이 선택을 하시면 그 선택에 대해서 시공을 할 거고요. 만약 선택을 안 한다 그러면 다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지금 저희는 일정 관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는 말씀드릴 거는 단위 세대에 대한 것과 그리고 공용부 요 두 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마감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잠깐만 여기서 질문 두 가지만 좀 할게요. 하고 넘어갑시다. 두 가지만 할 테니까 앞으로 봅시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용을 하나하나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다 저 설명 끝나고 나서 질문하고 문제 되는 것들 있죠. 다 편집해서 밴드에 안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밴드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문제 있는 걸 짚어줘야 돼요. 앞으로 질문하는 거니까 넘겨보세요. 두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넘기세요 빨리. 자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저기 보세요. 일반 분양 별매 행사 이후 현장 시공 불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일반 분양하고 나가지고 일반 분양자들 저기 그 옵션을 못 받으니까 지금 옵션 다 일반 분양자들 옵션 해줘가지고 그거를 조합원들이 부담하자는 얘기잖아요, 저게.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김경대장님, 일반 분양가 대표님. 확정 후 특과 공사 시 대장님, 관리 처분 인가 변경이라는 불가라는 얘기 있어요. 대장님, 저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파트별로 지르긴다. 파트별로 합시다. 자. 파트별로. 풀 버전으로 올라갈 겁니다. 아니에요. 김경대장님, 똑같은 게 요거 문제가 있는 잠깐 거는 기다려 주시고요. 네. 일단 설명 끝나고 나면 질의응답하면서 리뷰하면서 다시 질문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 나중에 이 내용 다 자, 나와야 됩니다. 오늘 녹취하고요. 이 비디오 촬영하는 거는 네. 우리가 풀 버전으로 다 올리기로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진행 따라 주십시오. 시공사 설명을 짧게 끝내요. 네, 그 설명 들을 거 별로 없어 짧게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짧게요. 네네. 단위 세대와 공용부 두 가지로 일단 나눴고요. 단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밸류업 되는 상품과 그리고 공용부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분들의 출입 동선에 따라서 그 고급화 시키는 그런 아이템으로 해서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단위 세대인데요. 신발장입니다. 현관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신발장인데요. 두 가지 옵션을 좀 넣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청소기와 그리고 두 번째는 신발 건조기인데요. 단지 이제 첫 번째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상부장과 하부장을 분리를 해서 공간 분리를 해서 오픈장, 오픈 수납할 수 있는 오픈장을 두고 뒤에 간접등을 넣습니다. 그리고 상판에 엔지니어 스톤을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하부에는 청소기와 건조기, 상부에는 주로 사용을 하시는 신발을 보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오픈장 같은 경우에는 쉽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용품을 비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안하고자 신발장 특화에 대해서는 조합 플러스 일반으로 해서 두 가지 옵션을 해서 9억 증액입니다. 다음. 동일하게 그 협상했을 때 그 당초에 있는 변경계약 협상단이 키 큰 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키 큰 장이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위아래로 들어갔다고 하면 있는 그대로 디자인을 일단 유지를 하고요. 동일하게 하부 쪽에는
건조기 그리고 상부 쪽에는 청소기로 해서 동일한 디자인을 유지하되 안쪽에 새로운 기능을 두 가지로 탑재한 제품으로 증액 금액은 7억입니다. 다음. 금액을 알려주세요. 변경계약 협상했을 당시에 조합은 복도 시트 판넬이 2면이었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에 대한 시트 판넬은 1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면이면 반대쪽은 실크 벽지였죠. 그래서 그 복도에 되어 있는 현재 있는 마감재 시트 판넬을 거실 아트월의 반대편 노란색 표시된 게 시트 판넬 설치되는 부위입니다. 거실 아트월에 있는 조합은 세라믹 판넬은 그대로 놔두고요. 일반 분양 또한 타일을 그대로 놔두고 그거 제외한 나머지 부분 실크 벽지로 마감되는 부분을 시트 판넬로 해서 복도에서 연장된 거실과 창 주변으로 해서까지 실크 벽지 구간을 시트 판넬에 해서 좀 더 고급화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한 거고요. 복도 시트 판넬은 금액은 조합 플러스 일반으로 해서 8억 증액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는 변경계약 협상했을 당시에 115mm의 광폭 강마루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뀐 거는 115mm가 145mm로 약 한 30mm 정도 더 커지는 걸로 이번에 제안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당초에 있는 강화물은 맨들맨들한 재질이었다고 하면 동조 엠보라는 기술력에 의해서 요철이 있는 쉽게 만들었을 때 나무 모양, 나무 느낌이 나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질감이 있는, 재질감이 있는 마찰력도 줄이고 질감이 있는 제품으로 해서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마루 변경은 금액은 3억입니다. 다음. 당초에 주방 가구 관련돼서 이런 디자인이었다고 하면 주방에 대한 상판과 주방에 대한 벽체는 조합은 엔지니어드 스톤이었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상판은 엔지니어 스톤, 벽체는 타일이었습니다. 구분은 그대로 둘 거고요. 현재 지금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조합은 엔지니어 스톤에 대해서 포트레일이라는 제품으로 변경으로 제안해드리고 상부장에 충분히 부엌에 등이 있지만 상부장의 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업등을 LED 등으로 일렬로 상부장 하부 쪽에 안 보이도록 해서 작업도로 신설을 하고 감춰 있는 펠트 재질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가는 거고 색상을 변경을 해서 좀 더 엔지니어 스톤과 작업등과 가구의 색상을 융화시켜서 좀 더 고급화 보일 수 있도록 제안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조합 플러스 일반으로 해서 금액은 15억입니다. 다음. 당초에 조합의 거실과 침실원, 침실2로 해서 3개소가 에어컨 기본 제공이었는데요.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거실만 에어컨 적용이었습니다. 동일하게 해서 조합과 동일하게 기준으로 해서 일반 분양에 대해서 침실1, 침실2까지 해서 같이 레벨을 맞춰서 일반 분양에 대한 고급화를 시키는 에어컨이고요. 그리고 동일한 제품으로 동일한 사양으로 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제안을 해드립니다. 금액은 36억입니다. 다음. 조합의 전동빨래 건조대를 변경계약 당시에 협상을 했었는데요. 일반 분양 또한 전동빨래 건조대로 해서 제안을 해드립니다. 금액은 3억입니다. 다음. 당초에 변경계약 협상 시 조합과 일반에 대한 일체형 비대를 적용을 했습니다. 조합 같은 경우에는 공공과 부부 욕실을 적용을 했고요.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부부 욕실에만 일체형 비대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에 대해서 공공 욕실까지 같이 동일한 제품으로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금액은 6억입니다. 다음. 발코니가 세대 앞발코니, 뒷발코니, 발코니 1번과 2번으로 나눠집니다. 당초에 있는 수성 페인트였는데요. 여러분들 입주하고 나서 많이들 하시는 탄성 코트 제품으로 해서 좀 더 습에 강하고 곰팡이에 강성이 있는 탄성 코트로 해서 시공할 계획 제안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입주하는 시점이 2023년 12월 달입니다. 겨울에 입주를 하셔야 되는데요. 입주하고 나서 공사 시에는 동절기 공사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제안해서 저희가 선택이 된다면 입주하기 전에
입주하기 전에 시공 완료해서 품질적으로 하자적으로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서 여러분들한테 입주했을 때 깔끔한 탄성코트 시공돼 완료된 걸로 제안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발코니 1, 2 제안으로 해서 15억입니다. 세대에 대한 조명입니다. 조명의 기본에 있는 사각등 얇은 걸로 해서 천정을 좀 높이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제품에 지금 적용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사각등으로 해서 요즘에 이제 간접등과 직접등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상당히 많이 씁니다. 해서 현재 지금 제안드리고자 하는 등은 직접등과 간접등이 같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간접등 또한 별도로 킬 수도 있고 직접등 또한 별도로 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과 침실에 같은 경우에는 직간접등을 구분을 했고요. 식탁 같은 경우에는 84 타입이라든가 72 타입 각 평형별로 생활 패턴에 따라서 식탁의 위치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변경을 합니다. 어떤 세대는 식탁 아일랜드 식탁 기준으로 해서 수직으로 배치하는 세대도 있고요. 수평으로 배치하는 세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도를 1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조도의 방향 또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식탁 등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식탁 등 같은 경우에는 355도 그리고 90도로 꺾을 수 있는 그런 등으로 했고요. 그리고 59 타입이나 99 타입이나 거실의 등은 2개소입니다. 2개소고 당초에 변경계약 때 협상했던 디밍 시스템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들어가고 직간접 등에 대해서 구분만 했고 빛의 그라데이션을 줘서 좀 더 세대 내부에 고급화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29입니다. 다음. 현재 지금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포로비치 그러니까 수채 구멍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구간이 세면 수전의 뒤쪽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밟고 올라갔을 때 상당히 활용도라든가 실용도가 다소 좀 떨어지는 그런 민원 사례가 있어가지고 포로비치로 바깥으로 꺼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로비치로 바뀌어서 세면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증액은 없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단위 세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공용부위에 대한 특화를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용부위 특화는 고객의 그리고 입주자들의 이동 동선에 따라서 특화를 좀 시켰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층에 지상 1층 데크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 필로티입니다. 저희는 23개 동이 거진다 한 80% 이상이 필로티 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층에는 세대가 없고요. 있어도 한 17개, 18개 세대밖에 없고 다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로티에 있는 주 출입구에 대해서 당초에 캐노피 형태라고 하면 저희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소형 문주가 있습니다. 103동 옆이랑 그리고 입주자 보행 통로, 공공보행 통로에도 소형 문주가 있는데요. 그 형태를 유사하게 그래픽에 해서 카피해서 문주 브릿지 형태로 해서 석재 마감으로 해서 각각 필로티 구간에 접근할 수 있는 한개소에다가 이런 특화를 제안해 드립니다. 금액은 3억입니다. 다음. 차량을 갖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지하 램프인데요. 저희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북측과 그리고 동측 그리고 서측으로 세 군데로 해서 지하 램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램프에 들어가는데 철 구조물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어 있고요. 상부는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재질로 해서 상부에 대한 비라든가 눈을 막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적용되어 있는 설계 도서고요. 그 측면에 대해서는 그냥 철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이 측면에 대해서 유리로 막고 그리고 하단에 있는 파라펜 난간벽은 석재 뿜칠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고급화 시킬 수 있도록 측면 유리로 바꾸고 그리고 하단에 있는 석재 뿜칠을 석재로 바꿔서 램프 출입구를 좀 더 고급화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제안해 드리겠고요. 금액은 4억입니다. 다음. 당초에 에폭시 코팅이 지하 주차장에 적용이 되어 있었고요. 미끄럼 방지 파우더 또한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적용이 되어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로 구간에는 좀 더 내구성이 큰
에폭시 코팅이 0.3mm라고 하면 에폭시 라인은 3mm 기준으로 해서 내구성이 좀 더 튼튼한, 좀 더 강도가 있는 그런 통로 구간에는 에폭시 라이닝, 그리고 주차 공간에는 기존에 있는 그대로 에폭시 코팅, 그리고 차와 차가 만나는 이 교차로 구간에는 동일하게 미끄럼 방지 파우더를 적용을 해서 나중에 우기라든가 눈이 왔을 때, 타이어에 물기가 묻었을 때, 차량이 회전했을 때 타이어에 대한 스키드 마크 또는 소리를 좀 더 감소하고자, 생활에 좀 편의성을 좀 주고자 제안을 해드리고요. 금액은 9억입니다. 다음. 지하 동출입구로 차가 내려서 지하 동출입구로 가장 먼저 진입을 하실 건데요. 당초에 있는 바닥은 에포시 코팅,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포시 코팅이었고 벽체는 수성 페인트, 천정은 노출 콘크리트였습니다. 해서 그거를 고급화시킨 게 바닥은 석재 느낌이 나는 에포시 코팅, 석재는 아니지만 코팅 도장 재질인 칼라 에폭시로 구간을 설정해서 특화를 할 계획이고요. 벽체는 화강색 계열의 지정 석재와 천정은 여러분들 헬스클럽이라든가 고급 호텔을 가시면 신출입구에 출입구에 천정을 보시면 격자 루브가 있습니다. 그 루브 형태로 해서 사각 격자 형태로 해서 지하 동출입구에 들어갔을 때 고급화 보일 수 있도록 각 동마다 지하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금액은 15억입니다. 다음. 지하 동출입구에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홀까지 가는 이동 동선이고요. 당초에 있는 테라조 타일과 그리고 세라믹 도료, 그리고 지상 1층 바닥은 석재와 벽체는 타일과 세라믹 도료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개념은 타일과 석재로 마감을 다 돌리는 거고요. 특히 아시다시피 세라믹 도장보다는 좀 더 고급화 보일 수 있는 게 석재와 타일입니다. 해서 지하층 바닥은 타일과 그리고 벽체는 석재, 석재는 엘리베이터 잠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엘리베이터 출입문 주변을 해서 석재 마감이고, 그리고 주변에는 타일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한 23개 동으로 해서 제한 금액은 7억입니다. 다음. 그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현재 지금 디자인은 이런 현대 엘리베이터 제품이 이런 디자인이고요. 동일한 회사로 해서 제안을 1과 제안 2로 해서 제안을 해드립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이고요. 인테리어에 대한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안 1은 좀 더 강남이라든가 여의도 사업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러한 디자인이고요. 두 번째. 제안 2는 또한 요즘에 이렇게 골드로 해서 실카 내부에 대해서 당초에 있는 메탈이라든가 미러 기념이 아닌 골드로 해서 좀 더 고급화 보일 수 있도록 제안해 드리겠고요. 제안 2는 10억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베이터 내부 카 내부에 CCTV가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지만 1층 홀에서 카 내부에 보일 수 있도록, 지하 1층에서 카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엘리베이터 문짝에다가 LCD 모니터를 달 겁니다. 문짝 프레임에다가 달아서 내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서 혹시 보안이라든가 CCTV에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카 내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6억입니다. 요즘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진다 수주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고급화되어 있는 사업지를 보면 커튼홀룩이라는 마감재를 많이 씁니다. 외부에서 멀리서 봤을 때 아파트답지 않는 고급화 볼 수 있는 마감재 중에 하나로서 흥한대로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주 메인 도로인 흥한대로 방향으로 해서 101동과 102동, 103동, 104동 이 4개 동에 대해서 한쪽 측면에 커튼홀이라는 유리와 커튼홀 바라는 알루미늄 바와 철제는 아니고 알루미늄 바에다가 유리로 해서 고급화 보일 수 있도록 석재 마감은 그대로 두고요. 석재 5개층 이상으로 해서 수성 페인트를 칠하고 거기에다가 덧대서 알루미늄 바에다가 유리를 시공하는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8억입니다. 다음. 커튼홀룩과 연동돼서 저희가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이 북측 아이파크 방향과 기부 채납 공사인 공원 쪽과의 단차가 5.2m입니다.
5.2m에 대한 철제 난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철제 난간을 서스의 유리 난간으로 바꿔서 단지 전체가 외부에서 봤을 때 커튼홀 룩과 어울려져서 고급화 보일 수 있도록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금액은 4억입니다. 다음. 앞서 말씀드린 구간이 이 부분과 이 바닥과 이쪽 바닥이 한 5.2m 차이가 나고 외부 도로에 따라서 5m, 4m, 3m 이런 구배로 형태로 해서 철제 난간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협상 당시에 변경계약 당시에 주동에 대한 신호련에 석재가 5계층이 적용되어 있고 이 데크 구간 또한 주동에 물려있는 데크 또한 석재로 마감을 할 계획입니다. 동과 동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지하 주차장 공간이 될 건데요. 지하 주차장 외벽의 외측면은 석재 뿜칠로 되어 있습니다. 석재 뿜칠로 되어 있는 거를 석재 마감으로 해서 주동에서 내려오는 5계층의 석재 마감과 지하 단차 구간에 나는 데크 외벽의 외측면을 석재로 해서 고급화가 전체적으로 고급화 보일 수 있도록 제안을 하겠습니다. 금액은 5억입니다. 요즘 위드 코드가 되고 나서 상당히 좀 약간 좀 규제가 좀 완화될지는 모르겠죠. 아직까지도 몇 가지 사업지에 보면 엘리베이터 버튼에 오염 방지 필름을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성능 면에서 안 좋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에 있는 블루투스 기능으로 해서 출입 통제, 지하의 원패스 기능은 그대로 살려둘 거고요. 여기서 추가로 시킬 거는 엘리베이터 콜 버튼을 직접 터치를 하지 않아도 모션으로 해서 행동으로 해서 손으로 움직여도 버튼이 눌러질 수 있는 모션 콜 버튼으로 해서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각각 세대에 들어가 있는 57개소에 대해서 동일하게 제안해 드리겠고요. 금액은 증액은 1억입니다. 다음. 커뮤니티 시설에 골프 연습장에 14타석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타석이고요. 다들 운동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골프 연습장에다 GDR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누구나 스윙에 대해서 그리고 연습에 대해서 좀 더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GDR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3.5억입니다. 다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램프가 저희 사업체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 거에 대해서 동절기라든가 폭설이 왔을 때, 눈이 왔을 때 안전상으로 상당히 좀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따라서 지하로 내려가는 램프 구조다 보니까 상부에 구조물이 있지만 초입에는 상부 구조물이 삐져나오는 형태가 아니라서요. 그 바닥에 스노우 멜팅이라는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결빙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해서 제안한 금액은 2억입니다. 현재 지금 계단실 차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해 최상층, 최상층과 최하층 2개소, 그러니까 2계층, 최하층 1, 2층과 그리고 최상층 예를 들어 38층이라고 하면 37층과 38층의 개폐가 가능한 배연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설계 안에다가. 그래서 세대로 나왔을 때 엘리베이터 홀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홀에 창문이 있는데요. 알루미늄 창문인데 여기는 각 층마다 전층이 다 개폐가 됩니다. 전층이 다 개폐가 되고 지금 제안해 드리고자 하는 거는 계단실에 방화문이 설치가 되고 계단실에 이 계단실 창문에 5계층 또는 3계층으로 배연창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5계층 단위는 1억이고요. 3계층 단위는 1.5억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지상 1, 2층의 배연창 그대로 두고 지상의 37층, 38층, 최상층 2계층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나눠서 5계층 단위와 3계층 단위로 계단실을 창문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사업지에 대한 투시도고요. 보시게 되면 저희는 사선 제한이라는 법적 규제로 해서 각각 동에도 이게 한 동이라도 층수가 4계층, 5계층, 6계층 이렇게 단차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 이 뒤쪽 세대에서 바라봤을 때 옥상을 보면 옥상에 대한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좀 더 경관성이 있는 경관을 확보하고자 인조잔디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20년도 7월 달에 9월 달에 계약 당시에는 저희가 경로당과 어린이집 옥상에는 세대와 면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한번 해드렸고요. 저희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동과 이 앞동에 대한 단차가 레벨이 심하다 보니 시야에 보이는 구간은 녹색 계열인 인조 잔디와 그리고 시야에 보이지 않는 곳은 회색 계열로 해서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금액은 4억입니다. 조경 특화 설계인데요. 어바인 같은 경우에도 특화 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떠한 또 조경 관련돼서 특화상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해서 저희 사업지 또한 조경 특화를 생각하고 있고요. 해서 특화 설계안에 대해서 각각 일정에 맞춰서 일단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해서 특화 설계 컨설팅 용역으로 해서 증액 금액은 2억입니다. 다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서 이 금액은 계략적인 금액이고요. 확정 금액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시행단이라는 조직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해서 조합과 조합원이 선택을 하시는 항목에 대해서 일단 진행을 할 거고, 선택을 안 하신다고 해서 저희 사업지 공사가 중단되고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약했던 사항들이 있어서 공사는 그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현재 저희 진행 같은 경우에는 지상 3층, 4층, 세대 같은 경우에는 3층, 4층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서 금년만 목표로 해서 지하주차장 뚜껑을 덮는 게 목표고요. 향후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마감 공사를 착수를 해서 골조 완료되는 시기인 2022년 12월 달에는 꼭 일반 분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지금 공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드린 상품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나쁘게 봐주셨으면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대로 검토하셔가지고 내용 보셔가지고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저기 대리인 DLEC에서 원선희 사장님께서 설명하셨고요. 자,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이쪽 앞으로 나와서 하시죠. 예, 저는 조합원 심규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거는 월요일 날도 이제 제가 나와서 좀 이게 자료 같이 리뷰를 했고, 또 화요일 날도 리뷰를 했고, 오늘 3일째인데 황선재 씨나 김영철 씨하고 같이 해서 이 마감재 협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오늘 보니까 황선재 씨도 나와 계신데, 월요일 날 발표했던 자료와 화요일 날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은 하루 만에 금액이 한 80억에서 100억이 품목이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이런 사항들이 하루 만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지, 월요일 날 보면 설명회를 할 때에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설명을 하고 화요일 날 긴급 품목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건지 좀 납득이 가지 않고요. 아까 제가 설명하자고 했던 부분 좀 잠깐 띄워줄래요? 하면 여기 보면은 제가 왜 이 자료를 말씀드리냐면, 이 일반 저희들 그 마감재 사양에 대한 협의와 금액 협의를 했어요. 이 자료와 이 자료가 뭐가 차이가 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두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저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분양 별매 행사 이후 현장 시공 불가. 무슨 얘기예요? 일반 분양하고 나가지고 일반 분양자들 옵션 받아갖고 시공이 안 되니까 지금 일반 분양자들 옵션 우리가 결정해서 조합원 돈으로 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이 전체 금액 지금 올라온 게 얼마냐 하면 250억이에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250억 중에서 조합원 임대 혜택 가는 거는 직접 간접 합하면 70억이에요. 그리고 일반 분양자인데 돌아가는 게 180억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다 뽑아봤어요. 72%가 일반 분양자인데 혜택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이유는 일반 분양 별매 행사 이후 현장 시공 불가.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화장산이 아까 비대 있었죠. 비대가 일반 분양하고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빨래 건조대 있었죠. 건조대가 일반 분양하고 시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있으면 조합원들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게 불가능한지를. 제가 보기에는 이 여러 가지 모순이 많다는 얘기예요. 250억 중에서 180억이 일반 분양자에 이제 혜택 들어가고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돌아가는 건 70억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사비 제가 뒤로 가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30%에서 50%가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협상했을 당시보다가.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CM단장이 건물을 어디서 하고 있죠? 저는 조합에 와서 CM단장을 보지도 못했어요. CM이 어디 있죠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있죠. 그 현장에 지금 시공사하고 같은 사무실 쓰지 않나요? 같은 건물? 건물은 여러 개가 있고요. 예. CM 단독으로 쓰고 있습니다. 청만 다른 거죠.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협상단에서 정도봉 단장이라고 하는 유능한 CM 단장을 선정을 해놨어요. 근데 조합에서 이 사람 무능하다고 폐하하겠다, 계약 무효화하겠다, 월급 안 주겠다 그래가지고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CM 단장을 갖다 놓고 그 CM 단장은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시공사에 잘못된 이런 스펙의 문제라든가 시공의 문제를 짚어내야 돼요. 조합장 잘못하는 것도 짚어내야 되는 게 CM 단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근무 어디가 하는지 아세요? 시공사 있는 건물에 같은 건물에 있어요. 대회는 일단 다른 건물 쓰고 마감재 있습니다. 다른 위주로 자 일단 마감재 위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네. 뒷장요. 이거는 저희들 협상할 당시 없던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뒷장. 이거는 저희들이 보면은 일반 분양자들은 그 당시에 뭘로 했냐면은 폴리싱 타일로 했어요. 폴리싱 타일을. 그리고 조합원들은 세라믹 타일로 하고 다 고급화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환경 판넬 아트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제 제가 여쭤보니까 저기 에코 타일이냐니까 에코 타일 아니래요. 그러면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허접한 거예요, 저거. 고급스러운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나중에 시공할 때 어떤 걸로 갖다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공사를 하는 게 왜 일반 분양자들 걸 해주는 게 지금 해야 되냐 이거죠.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 끝나갖고 벽지 붙일 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꼭 지금 시점에 해야 되냔 말이에요. 뒷장. 어저께 마루 부분 설명했는데 최초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에 마루가 얼마였냐면 5.5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들 협상단에서 추가 협상하면서 3.5억을 올려줬어요. 그럼 9억이 됐죠. 여기서 또 3억을 올려요. 그러면 지금 이게 12.5억이 되는 거예요. 5.5억짜리 마루가 12억 5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3억 5천 올려줄 때 뭐라 그랬냐면은 광폭 마루에 텍스타일에 최고급 마루에 뭐 나무 재질에 뭐에 다 좋으니까 이걸로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1년 만에 다시 와가지고 동조 엠버 광폭 마루 해가지고 3억 더 추가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이것도 저기 일반 분양자까지 다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우리 돈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반 분양자가. 그리고 금액이 5.5억 하는 게 지금 11.5억까지 올라가 있어요. 마루값만. 뒷장. 이거는 저희들 협의할 때 조합원들 엔지니어 스톤으로 저희들 다 협의를 했어요. 여기 보세요.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더 업그레이드된 엔지니어 스톤이에요. 뭐가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 협의를 할 때 얼마로 했었냐면 일반 조합원들인데 4억을 주는 걸로 하고 엔지니어 스톤을 했어요. 조합원들만. 근데 지금 보면 더 업그레이드 된 엔지니어 스톤 해가지고 얼마로 되어 있죠? 15억이죠. 그러면은 일반 분양자 조합원 반반 나누는데 해도 7억 5천이에요.
우리가 협의할 당시에는 사업주고 조합원들 걸 엔지니어 스톤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금액이 과다하죠. 아까 제가 왜 CM 문제를 언급했냐 그러면 마감재만 얘기하지 CM재 얘기하냐 그러는데 CM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시공사하고 같은 건물에 있어요. CM이 무슨 제대로 된 CM을 하겠습니까? CM 단장 다 바꿔가지고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CM에서 아무 역할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무슨 CM에서 공사비용 검증한다는 얘기예요. 공사비 검증되는 것들 설명회 하라고 해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설명을 잘 멋있게 잘하죠. 나중에 CM에서 다 조정할 거라고. CM이 이미 무력화되어 있는 CM인데 무슨 공사비 검증을 한다는 얘기요. 여기서 패스되면 끝이에요. 이거는 지금 3일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이사분들 10명이 지금 다 이거 부결시킨 거예요. 일반 분양자들 왜 에어컨 더 해주냐고. 이사님들 10명이 부결시킨 걸 왜 굳이 자꾸 조합원들인데 올리냔 말이에요. 네? 싫다는데 왜 자꾸 올리냐고. 이사분들이 먼저 가결해서 다수결로 6분만 찬성을 하면 올리란 말이에요. 이사분들 6명도 설득 못하는 거를 왜 자꾸 조합원들인데 선택하라고 올리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선택할 거 아니냐고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나마도 우리가 이사분들이라고 하는 분은 유능한 분들 10명을 우리를 대표해서 일을 해달라고 뽑아놨는데 그 이사분들이 부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이사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조합장님 단독을 자꾸 올리냔 말이에요. 이 36억이 뭐가 중요하다고. 어저께 무슨 얘기 나왔냐면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요새 건조기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조기가 있는데 왜 빨로 건조기가 필요하는 얘기가 나왔고, 알다시피 저기 공사가 몇 달 걸리는 공사인가요? 하루만 갖다 조립만 하면 끝나는 공사예요. 우리가 왜 이 사람들 걸 저기 분양할 당시에 옵션 계약할 당시에 일반 분양자들이 옵션 계약할 때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 빨래 건조기를 왜 해주냐고. 조합원 돈으로 3억을 왜 해주냔 말이에요. 네?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있다고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분양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거 비대공사 한 2년 걸리나 이거? 이거 없다고 분양이 안 돼요? 이거 설치하면 분양가 올라가요? 이것도 원래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셨어요? 12억이었습니다. 12억. 이사님 10분 중에 한 분이 나서갖고 시공사 압박해가지고 잘못됐다 그래서 6억으로 조정한 거예요. 안영표 이사님 노력하셔가지고. 네? 이거 없다고 일반 분양 안 됩니까? 우리 돈으로 왜 6억을 투자해갖고 일반 분양자들 일체형 비대를 해주잔 말이에요. 이것도 어제 얘기했던 건데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이사할 때 인테리어 했어요. 25만 원인가 30만 원 줬습니다. 이거 15억 청구했어요. 30만 원 곱하기 2,500세대 하면은 7억 5천인가 나와요. 금액 지금 2배로 버팅이 됐죠.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스프레이 방식으로 나중에 입주하셔가지고 대표로 조합원이나 입주민 대표해갖고 한 분이 결정해서 30만 원, 35만 원씩 작출해가지고 각자 부담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7억 5천이면 됩니다. 이걸 왜 15억씩 주고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분양자들 이걸 왜 해주냔 말이에요. 자기들이 입주할 때 하든가 말든가.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분양가 올라가요? 분양 잘 돼요? 어저께 설명했던 건데 요즘 거실 전등 저렇게 하나 큰 거 사각형 쓴 집 있어요? 3분할 방식을 많이 써요. 지금 사각 하나 딱 달아놨죠. 거실등. 저 그림은 저렇지만 나중에 보시면 커서 쓰지도 못합니다. 다 뜯고 다시 해야 돼요. 우리가 저거 하면서 디밍 기능이라든가 중앙 센트럴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 협상할 당시에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름만 바꿔가지고 뭐 그라데이션 영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29억 청구했어요. 제가 뭐 이제 하지 말고 필요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돈 들여가지고 1, 200만 원 드리면 이보다 멋있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돈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번 분양자 걸 우리가 왜 해줍니까? 뒷장 보십니다. 뒷장이요? 뒷장.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저 원처장님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미끄럼 방지, 소음 방지 그랬는데 우리 협상 당시에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 미끄럼 방지, 소음 방지 기능 넣는 걸로. 근데 라이닝 적용, 코팅 적용 말 바꿔갖고 지금 보면 9억인데 나중에 만약에 미끄럼이 있고 소음이 있으면은 나중에 우리 저기 이거 분양 잘 돼가지고 돈 남으면 그걸로 하면 돼요. 시공사 안 맡겨도 됩니다. 9억씩 주고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하동 출입구 고급화 호텔급 마감 제용 거창하죠. 우리가 창호할 때 인면 분할 창호로 가면서 시스템 풀 시스템으로 가면서 얼마를 더 계산해 줬냐면은 115 계산해 줬어요. 고급화를 해달라고. 근데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창호가 흘러갔는지. 1년 전에 이건 창호로 결정되고 1년 동안 덮고 있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이건 창호로 결정됐다. 협상단이 잘못한 거다. 가격 올려야 된다. 이거는 LG로 바꾸면 공기가 이게 올라져진다. 시나리오 다 보셨죠? 우리가 115억을 줄 때는 왜 그렇게 줬냐 하면은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창호다. 창호를 좋은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꾼 거예요. 115억을 들여가지고. 근데 창호는 지금 1년 동안 조합원들인데 선호도 조사 한 번 했어요. 아니면 설명회 한 번 했어요. 한 번도 없었고 결정된 거 없다, 뭐 없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군을 한다 그러고 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하주차장하고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투자하는 돈 지금 여기 나온 게 얼마냐면 24억이에요. 지하에다 갖다 돈 24억 바르는 게 나아요. 그 돈을 창호에다 보태갖고 창호를 하는 게 좋겠어요. 좋은 걸 하는 게. 창호죠. 그 다음에 유리난간, 단지 외벽, 엘리베이터에 투자하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 지금 나온 금액이 25억이에요. 그러면 아까 지하가 24억, 이게 25억이면 49억이죠. 호텔급 지하를 하면 뭐예요? 창호는 이건 창호 갖다 붙여놓고. 그냥 놔두세요. 호텔 아니어도 되니까. 여관식 주차장 그냥 다 놔두세요. 단지 입구 고급화 8억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긴급. 단지 입구 고급화를 하는데 8억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그게 무슨 긴급 사항이에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요? 단지 입구 8억 들여가지고 고급하는 게 빨라요? 급해요? 창을 제대로 해가지고 좋은 걸 하는 게 급했어요. 조경 특화 여기 보면 2억도 있어요. 설계 비용. 저는 솔직히 이런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임대 1차 입찰할 때 한 개 업체만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대의원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398억 입찰된 거 부결시켰고 이번에 다시 입찰해서 570억 받았어요. 조합안보다 176억 받았습니다. 이 받은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 번째 조합에서 입찰을 할 때는 단독 입찰을 했어요. 한 업체하고만.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10군데의 자료를 보내서 덕현조합을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경쟁을 하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님들이 최저 입찰 금액을 지정을 해서 550억 이상으로만 입찰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570억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조경 특화를 왜 굳이 대림 포럼에 맡깁니까? 설계 이쪽에다 줄 필요 없어요. 저는. 대림 포럼 시공사에 맡겨놓고 또 저희들 돈 다 빼가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서너 개 삼성물산 협력사 두세 군데 소싱해서 조경도 마찬가지로 3, 4, 2사 입찰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설계는 너들이 해라. 너들이 설계를 하고 그 설계된 걸 가지고 조합원들 앞에 이렇게 와서 프레젠테이션 해라. 그리고 4개 업체 정도 한 다음에 조합원들 똑같이 앙케이트 조사해서 자 대림 포럼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B, C, D 다른 회사 걸로 할 것이냐 결정하면 되잖아요. 왜 이 2억을 주면서 이쪽에다 조경 특화를 하라고 그러고 대림 포럼에 꼭 맡겨야 되냔 말이에요. 저는 이
설계비 2억 주는 것도 반대입니다. 독현조합에 조금 특화할 업체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아이디어 만들어가지고 제안을 해야지 와서. 그리고 그것이 입찰되는 회사가 있으면 그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신 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틀리다고 생각되는 얘기 있나요? 없습니다. 다음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으로 말씀하셨는데 질의응답보다는 그 어떤 전체 전반적인 거에 대한 어떤 잘못됐다, 오류투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저기 신경 대리님께서 장시간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신경 시공사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신발장 넘어가 주시고요. 바로 시트 판넬.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TV에 설치되는 TV가 설치되는 아트월은 기존의 조합은 세라믹 판넬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 분양 또한 타일은 그대로 기존에 유지를 하고 저희가 이번에 제안드리고자 하는 거는 벽지 구간 시트 판넬 기존에 협의했던 그 구간은 그대로 놔두고요. 거실의 한쪽 면 아트월의 맞은편 그리고 거실 창호가 설치되어 있는 그 면에 대해서 시트 판넬을 제안해 드리는 거고요. 다음 마루 같은 경우에도 115mm에서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145mm로. 왜 요즘 이렇게 마루폭을 좀 키우려고 한다면 저희 본사에 상품 개발하는 팀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롱 또한 상품 개발 팀원들이 있고요. 타일이 우리가 세라믹 판넬이 대판입니다. 1300에 2300짜리 대판을 3개를 아트월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기존에 있는 다른 사업지에 보면 600에 300에 600짜리 타일을 분할로 시공합니다. 그게 왜 우리가 대판을 설치를 하냐면 자재에 대한 크기가 클수록 실내의 공간은 훨씬 더 넓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이 다 검토를 해서 시연을 했고 몇 개의 사업지는 기적용이 돼 있고 VOC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분양을 해본 결과 일반 분양 고객분들이 너무 좋아해서 저희 독현 사업지 또한 제안을 해드리는 거고요. 선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합원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국맹 짧게 설명해 주세요. 네, 그리고요, 상판 또한 콘트레일이라는 제품이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해서 기존에 있는 엔지니어스톤 레디언스 제품을 좀 더 상향시킨 업그레이드 제품. 여러분들 뭐 그랜저가 2008년식을 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새로운 신형이 나오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공사에서는 제안을 해드린 것 뿐이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부장의 작업등 또한 같이 제안을 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에어컨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전동식 빨래 건조대를 왜 지금 제안을 하냐면 이게 배터리를 넣어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1차 인입하는 전기가 배관이 돼야 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현재 지금 지상층 볼조공사 그리고 세대에 대한 볼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빠른 선택에 대한 시기를 조금 더 당겨서 시공에 대한 원활한 공정 추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러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일체형 비대 또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설비 담당자가 와 계신데요. 직접 한번 일체형 비대에 대한 시공하는 시점이 언제죠? 저희가? 네, 준공하기 전인데 저희가 보면 별매 옵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6월 달에 별매가 확정이 됩니다. 일반 분양에 대해서 확정이 됩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법에 의해서 계약금이 치러진다고 해서 계약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일반 분양에 대해서 확정이 되냐? 2023년 6월달 중도금 1차 납부할 때 모든 일반 분양에 대한 별명 옵션 상품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공할 수 있는 시점이 3개월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좀 당기고자 하는 거고요. 단순하게 이렇게 변기를 앉혀놓는 게 아니고 일체형 비대다 보니까 간섭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타일을 마감하고 나서 변기를 앉히고 그가 기타 부수적인 공정이 또 들어가야 돼서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아서 먼저 제안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아까 제가 간략하게 좀 앉아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까 세대당 30만 원이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발코니 저희는 발코니 1과 발코니 2 두 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견적을 했냐면 사실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액은 다금액입니다. 이 금액보다 떨어질 수도 있고요. 반타작 날 수도 있고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시행당 검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한국부동산원, 옛날에는 한국감정원이죠. 감정원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공사비 검증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부합해서 적정성을 찾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에 대해서 공사비를 좀 확정을 좀 지을 계획이고요. 아까 우리가 이 금액을 어떻게 했냐면 인터넷에 쳐가지고 탄소보트 시공하는 전문업체에다가 견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탄소보트에 대해서 직접 시공하는 업체 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세대당 발코니 한 개소당 한 30만 원 정도 든다 해서 발코니 1번과 발코니 2번 합쳤을 때 70만 원이고 70만 원 기준으로 해서 2,560세 때리면 17억 정도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조금 더 우리는 전체 대물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고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15억이라는 금액을 책정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첫 번째 제안부터 해서 끝까지 마지막에 제안했던 이 금액은 상기 금액은 절대 지금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확정 금액이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공사비 검증을 하려면 모든 자재에 대한 스펙과 도면과 내역과 시방과 다 합쳐져서 공사비 검증 신청이 들어갑니다. 공사비 검증 프로세스에 보면 신청 서류에도 똑같이 그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 작업으로 해서 프로세스에 거쳐서 할 거니까요. 선택은 조합원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